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봐. 지금 미분과 항등식이 같이 나왔다. 문제에서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항등식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항등식은 쉽게 말하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식이고요.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나요? 자, 그럼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항함수가 fx인데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가조건에서 f-1이 8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게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의미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EFX라는 것이 x-1 곱하기 f'x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자, 순서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거야. 그러면 다항함수를 추론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차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몇 차인지가 안 나와 있죠. 몇 차인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차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고, 차수를 구하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을 완성시켜주면 문제가 끝나요. 자, 이런 순서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을 이용하는 거죠. 요 조건식을. 요 조건식을 이용할 건데, 자, 이렇게 갈게요. fx라는 함수를 내가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ax 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쩌고저쩌고의 식이라고 놔볼게요. 됐나요?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 나와 있나요? 없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그럼 니네가 비교를 할 때는 모든 식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최고차항만 보면 되거든. 그럼 최고차항만 보시면 얘를 미분을 하면 f'x가 되는데,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a 곱하기 x의 n-1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됐나요? 미분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문제에서 2배에 fx니까 요것만 그대로 써줘. 최고차항만 찾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쪽을 보시게 되면 x-1 곱하기 얘가 뭐가 될 거예요? 여기가 n 곱하기 a 곱하기 x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최고차항만 써주라고. 그럼 잘 봐. 그럼 얘는 요렇게가 곱해지면, 두 개가 딱 곱해지면 요 n-1이라는 것과 1제곱이 서로 더해지니까 n제곱이 되죠. 그래서 비교하시게 되면 2 곱하기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는 것과 최고차항 n 곱하기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는 게 서로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어때야 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n이라는 값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2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2차 식이다 라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여기까지? 2차 식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2차 식이군요.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 얘는 fx라는 함수가 2가 아니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함수가 된 거죠. 그럼 이제 a값, b값, c값만 찾아서 완성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요게 있네요.
f-1이라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어? 8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b 더하기 c라는 것이 8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요, 미분한 걸 그대로 써볼게. 자, f'x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2ax 더하기 b라고,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x, 아이고, 빠졌네. 2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가요. 요게 2fx죠. 자, 얘가 x-1 곱하기 2ax 플러스 b와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전개가 돼서 2ax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b라는 것까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시면 2ax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요 자리가 b-2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b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어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관계식을 좀 찾아보시면 2b라는 것과 b-2a가 아이고 여기 x가 빠졌네요. x. 자, b-2a가 같아야 되고 2c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서로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아야죠.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지금 관계식이 a랑 요거는 뭐 비교해도 똑같은 거니까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2b라는 것과 b-2a가 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b를 넘기면 b는 마이너스 2a와 같습니다. 요거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2c랑 같으니까 또 b는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2c와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나왔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왜? b도 이거고 b도 이거니까 a가 c라는 것까지가 나왔네요. 그럼 요식을 정리해보면 요식을 정리해보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라고 써줄 수가 있고 c는 a와 똑같으니까 더하기 a라고 해서 8이다 라고 써져서 4a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4a가 8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럼 a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c는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fx라는 값은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와 같습니다 라고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계산은 좀 길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4라는 값 대입하라고 그랬죠? 4라는 값만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f4라는 값은요 24제곱 32 마이너스 16 더하기 2가 돼서요. 정답은 18이라는 요런 값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꼭 기억하시면 처음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되고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고 다항함수 추론할 때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진행한다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옆 페이지 갑니다. 143페이지에 개념 7번 갑시다. 자, 개념 7번. 개념 7번 문제를 보면 개념 7번의 제목 자체가 대칭이라고 나와 있거든. 대칭. 대칭은 중요합니다. 대칭은 중요한데 잘 봐. 기본적으로 대칭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첫 번째 3차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점대칭의 구조를 가집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대칭의 구조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세 번째 우함수, 기함수죠. 우함수, 기함수. 그래서 우함수라는 것을 우리는 y축 대칭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함수라는 것을 원점 대칭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얘가 이제 y축 대칭인 함수고요. 얘가 이제 뭐야? 원점 대칭인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공부할 건 이게 있어. 기본적인 식을 세팅해야 돼. 우리가 식을 세팅할 때 만약에 우함수다. 그럼 얘는 기본적인 식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함수는 자, 만약에 4차라고 한다면 얘는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라고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우함수 세팅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즉 우함수는 무조건 누구밖에 없냐면 여기 써준 것처럼 짝수차, 얘도 짝수차죠? 이게 x의 0제곱이니까 짝수차 함수만 생겨요. 그럼 미지수가 굳이 5개일 필요가 없죠. 딱 3개만 갖고 해결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기함수 갈게요. 기함수는 3차죠? 자, 3차를 내가 gx라고 해보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써져요.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되나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니? 2개밖에 안 생겨요. 기함수일 때는. 즉 얘는 무슨 차만 되는 거야? 홀수차만 되는 거죠. 홀수차만. 그럼 식 세우기가 한결 편해지겠죠. 미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이제는 확인할 게 뭐냐면 원함수, 즉 미분하기 전의 함수와 도함수 사이에서는 대칭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를 좀 확인해 보는데 자, 첫 번째 fx라는 3차 함수가 원점 대칭, 즉 기함수라고 해보죠. 자,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 잘 봐.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요게가 원점이라는 얘기거든. 되니? 자, 요게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럼 요 함수의 도함수는요. 요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오겠죠. 2차 함수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y축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되나요? y축의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돼요. f라는 3차 함수가 기함수라면 원점 대칭인 함수라면 f' 있죠. f'이 미분한 함수는 반드시 우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얘는 우함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fx가 y축 대칭이라고 해봐. y축 대칭. 그러면 4차 함수 중에서 y축 대칭의 가장 기본 형태가 이거거든. 이렇게 완벽한 W자 모양이 그려지는 거. 그런 다음에 요 점을 떠더더더덕 내려와서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기함수란다. 도함수. 3차 함수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요렇게 정확하게 원점의 대칭인 함수가 그려져요. 됐니? 즉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 f라는 함수가 우함수라면 f라는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라면 f'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기함수가 됩니다. 요 얘기. 됐니? 요 2개 정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럼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자, 어떻게 빨라지는지 확인을 해볼게. 222번을 봐봐. 자, 222번을 보시면 갑니다. 함수 fx의 그래프는 밑줄 y축 대칭이래요. 오, 그러면 fx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거에 의하면 f 프라임 x는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겠네요. 됐나요? 원점 대칭이에요. f 프라임 x는. 자, 그런 다음에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3이고 f 프라임 4가 마이너스 6이래. 6이래. 끝났어. 잘 봐. f 프라임 x가 원점 대칭이야. 근데 얘가 몇 차인진 알아볼라? 몰라. 모른단 말이야? 몇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몇 차인지 몰라. 근데 잘 보세요.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여기 나와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아닌데? 미안. fx 마이너스 2 f2분의 얘가 뭐가 돼요? fx 제곱 마이너스 f4거든? 그럼 이거 미분계수식이니까 이거 미분계수를 변형을 하는데 이거 미분계수 변형할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되냐면 지금 얘도 함수값이고 얘도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눌 거고요. 얘도 x제곱 마이너스 4로 똑같이 나눠줘야죠. 즉 분자분모를 똑같이 나눠줘야죠. 그래야 식이 변형이 안 되니까. 그럼 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잘 봐. 리미트 갑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렇게 와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4가 되는 거죠. 이렇게가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하시면 x-2분의 fx-f2가 되고요. 곱하기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이다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럼 계산.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 x제곱 마이너스 4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됐잖아. 그지? 됐어? 그러면 요 값이 뭘까? 요 값이 뭐랑 똑같을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분모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요. 맞아요? 그럼 분모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죠?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럼 F4가 얼마란 얘기야? F4가 얼마란 얘기야?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어. 그럼 F4 이거 해니까 F4 빼기 F4죠? 그죠? 그럼 F4가 얼마야? 모르네? 됐니? 근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미분계수 계산하면 모양 똑같고 모양 똑같고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F'4가요? 6이죠. 그죠? 이거 F'4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거 얼마야? F'2죠 얘는. 얘는 F'4고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0이네요.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한 거야? (0이네요) 이거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잠깐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어허.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2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그죠? 잠시만요.
x제곱 마이너스 미분계 수식을 잘못 쓰였네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여기가 처리가 안 되네. 그지? 여기가 처리가 안 되네. 잠깐만. 다시. 미안. 왜 나는 이거를 미분계 수식으로 봤을까? 잘못해서 그랬네요. 요 자체를 가지고 계산해야겠네. 이거 원점 대칭이라는 거. 쏘리. 계산 다시 할게요. 미분계수를 그냥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자, 요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요. 분자가 0이 되죠, 분자가. 그죠? 근데 요 값 자체가 이제 0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2가 마이너스 f2와 같죠? 그지?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0이거든? 됐니? 그럼 얘가 0이니까 이걸 넘겨. 이걸 넘기면 f-2가 f2라는 거야. 그럼 쌤이 이걸 간과했거든? 잘 봐. y축 대칭이죠. 그럼 y축 대칭이라는 말은 f2와 f-2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보고도. 그래서요, 요식 자체를 변형을 먼저 하고 미분계수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쌤이 너무 다이렉트로 계산을 했어. 미안해.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쌤은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분모를 fx 마이너스 f-2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죠. 됐나요? 다시 fx라는 함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f2라는 것과 f-2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y축 대칭의 식이 fx랑 f-x가 같은 거니까. 됐어? 즉 이런 그림 아니야? y축 대칭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축이니까 내가 이렇게 선 그어 놓고 요때가 마이너스 2면 요때는 2와 같습니다. 이거 이용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f2라는 값과 f-2라는 값이 서로 같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다가 f-1을 대입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아까처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써주고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계 수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그대로 계산하면 f'4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계산. 됐니? 그래서 바꿔주고 미분계수 처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이만큼이 이제 x 빼기 빼기이고 fx 빼기 빼기이니까 모양 맞춰졌죠? 따라서 얘가 f'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f'4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f'4는 나와 있죠.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f'4는 6이라고 나와 있지. 6이라고 나와 있고 f'2 값. f'2 값이 마이너스 3이거든?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잘 봐. f'x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은 거야? f' 마이너스 f' x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점 대칭이라는 식이 저 의미지.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f'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f'2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f'2가 나와 있잖아.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 3이요. 3 맞나?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F' 4 값은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계산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6이 돼서. 알겠지?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6이 되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구조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 변형하는데 다항함수 이용한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44페이지에 8번, 9번 둘 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네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8번에다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 자,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아까도 했던 거 계속 강조하는 거 복습하면 어떤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연속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됐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유형, 우리가 지금 푸는 개념 8번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연속이 되려면 연속은 구간이 나눠지니까 그 구간이 나눠지는 지점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때의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첫 번째가 그냥 함수값 같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도함수값 같답니다. 도함수값 같다. 즉 미분해서 대입한 거 같고 그냥 대입한 거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됐니? 그럼 이거 그냥 어렵지 않아요? 개념 8번은. 자 보세요. 225번 바로 풀어볼게요. 발전 문제. 225번 보면 잘 봐. 그럼 이런 얘기를 하거든. fx라는 함수가 쪼개져 있는데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라고 돼 있고 3x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d라고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요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밑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잘 봐. 어차피 fx는 함수가 바뀌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함수가 바뀌기는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입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예요. 그럼 다항함수는요 원래 미분이 다 돼요. 그죠? 그럼 다항함수는 원래 미분이 다 돼.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 얘는 얘랑 얘랑 얘 비교하면 되는데 구간이 나눠지는, 구간이 바뀌는 지점, 즉 마이너스 1인 지점과 1인 지점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 이 친구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얘는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해. 마이너스 1부터 갑시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야? 연속성. 그럼 연속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함수값 같다. 함수값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서로 어때? 같으면 되지. 그래서 3 플러스 a라는 값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니? b 마이너스 c.
빼기 1이 나오겠네요. 이거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요 자체가 그대로 미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자체가 그대로 미분이 돼. 미분을 해. 이건 뭐 좌미분계수 따져주고 우미분계수 따져주고 막 극한값 구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면 다항함수니까 도함수가 존재할 거고 그냥 걔를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f'x를요. 각각을 써보세요. 요 세 개를 쪼라락 써. 재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 뒤에 거 미분하세요. 두 번째 거 3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써주고요. 밑에 거 미분해요. 마3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여기다가 이거 대입한 것과 여기다가 이거 대입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근데 얘는 상수니까 자, 두 번째는 미분계수 같다죠. 자, 왼쪽에 써지는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얘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c에다가 얼마가 돼요? 더하기 3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x가 이제 어디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돼요. 그럼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때와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연속인 거 확인하면 요따가 1을 대입하고 요따가 1을 대입하면 되네. 그 다음에 연속인 거는 어디야?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얘는 1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d와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d가 아니죠? d-3 미안.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해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3 더하기 2b 더하기 c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1 대입해. 얘가 얼마야? 마3 이렇게까지. 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식 4개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되거든? 알겠니? 요 식 4개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되니까 연립해가지고 계산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A, B, C, D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야. 결국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는 원래 함수에다가 구간에서 쪼개진 거 그대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라 이 말이야. 됐니? 구간으로 쪼개져 있을 때는 그거 확인만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